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올레 대학올걸 임정아입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봉사활동도 해야 하고 책도 읽어야 하고 대학이 뭐라고 너무 하기 싫어 할 수도 있지만 날고자 하면 먼저 서고 걷고 달리고 오르는 것을 배우라. 바로 날 수는 없는 법이다. 정말 긍정적이고 멋진 말입니다. 우리는 곧장 목표에 도달할 수 없지만 천천히 하나씩 밟고 올라가면 끝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긍정의 마인드로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대학올레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 탑 입시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러 출동하는 입시특공대. 오늘은 김영일 교육컨설팅 조미정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 특수대학 지원 전략입니다. 조미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일 교육컨설팅의 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조미정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요, 우리 학생들의 진로 그리고 진학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2017학년도 특수대학에 대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6월 13일부터는요, 경찰대학교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대학들도 곧 있으면 특수대학은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지원 전략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대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들의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특수대학은요,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그리고 간호사관학교가 있고요. 경찰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혜택은 졸업 이후에 취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임관을 하게 되고요. 경찰대 같은 경우는 경찰의 다양한 경과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 혜택으로는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4년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고요. 숙소도 제공되고 또 생활비도 받게 되기 때문에 품위 유지비라고 하는 이런 혜택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또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면 숙식 제공이 다 되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생 연금 혜택도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의 안정적 직장을 선택하기에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요, 2017학년도 특수대학의 입시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의 우선 선발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차의 합과시험하고 면접이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를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가점제를 가져가고요. 정시에서 수능 한국사도 반영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육군사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우선 선발 비중이 50%까지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자는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학교장 추천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3명은 재학생 2명과 졸업생 1명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요, 정시 선발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시 100%로만 선발이 됩니다. 따라서 공군사관학교를 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시에 반드시 응시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차 시험이 4배수에서 6배수로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군사관학교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학교장 특별전형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20%에서 올해는 30%까지 향상이 됐고요. 일반 전형에서 수시 전형이 신설이 됐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호사관학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시 전형이 올해 신설이 되어 있고요. 전년도에는 계열별로 모집을 실시하다 보니까 수리, 가와 과탐을 본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문이과를 따로 모집하기 때문에 가산점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 그게 다른 특징이고요. 1차 시험 상위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경쟁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쟁률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찰대 여자 경쟁률은 작년에 245.5대 1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취업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올해 모 드라마의 그 군인 또는
간호장교 등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송중기 효과가 올해는 더 심해서 경쟁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선 2015, 2016 두 개년의 경쟁률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군사관학교인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2015에서 2016으로 18.6대 1에서 19.1대 1, 여자는 40.4대 1에서 49.5대 1로 여자의 경쟁률 상승이 더 높고요. 특히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여자의 경쟁률이 2015학년도에는 44대 1인데 2016학년도에는 69.1대 1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 간호사관학교는요. 오히려 경쟁률이 다소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인기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찰대학교 같은 경우는 남녀 모두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도 2015 대비 2016은 59대 1에서 85.2대 1로 상승했고요. 여학생은 160대 1에서 245.5대 1로 정말 놀라운 그런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안정적인 직업, 취업 보장, 다양한 혜택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수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개 사관학교, 즉 6회 공군 간호사관학교는요. 1차 시험 날짜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지원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4개 사관학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경찰대학하고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대학에서는 수시 6개의 지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 대학에 6개 지원하고 별도로 이 특수대학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혹시 특수대학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 6개 수시 지원을 한다면 별 문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관학교를 합격하고 나서 등록을 포기하게 된다면 일반 대학 정시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 대학의 경우랑은 다르죠. 일반 대학에서는 수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정시 지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을 포기하게 된다면 일반 대학의 정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관학교 경찰대학은 반드시 의무 복무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육사와 해사는 10년이고요. 공군사관학교는 일반 장교는 10년, 조종장교는 15년, 그리고 간호사관학교는 6년, 경찰대 6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계속 군인으로서 생활을 해도 좋고 아니면 퇴역해서 이제 민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는 사관학교별로 입시의 특징과 전형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관학교에는 지원 자격이 있는데요. 비슷한 지원 자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의 해석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요. 우선 선발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 전형 중에 우선 선발이 있는데요. 이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우선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학교당 3명의 학생을 추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1차 시험을 봅니다. 1차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2차 면접과 체력 검정, 신체 검사까지 이루어지죠. 이 2차 시험까지 보고 나면 자, 2차 성적의 상위 30%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 중에서 우선 10% 정도만 우선 선발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0% 중에서 10%가 우선 선발이 됐으니까 상위 성적대 중에 20% 정도는 지금 우선 선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 20% 하고 그리고 군 적성 전형으로 지원한 또 다른 친구들 하고
또 같이 성적을 내서 20% 정도를 다시 또 우선 선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원서를 낸 친구들은 우선 상위 10% 안에 들면 우선 선발로 먼저 되는 거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친구는 다시 군적성 전형이라는 쪽으로 가서 또 다시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20% 안에 들면 우선 선발이 또 됩니다. 그러면 군적성 전형으로 지원한 친구랑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또 여기에서 경쟁을 같이 했을 텐데, 이 두 가지에서 우선 선발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일반 전형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전형에서 또 다 같이 20% 안에 드는 성적의 학생들이 우선 선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선발은 전체 지원자의 50% 정도를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 선발까지 해서 만약에 뽑히지 못하게 되면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정시 선발 전형으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1단계와 2단계 성적 플러스 내신과 수능 성적이 반영되는 전형 방법으로 최종 합격자가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서를 매번 내는 게 아니라 한 번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사관학교에서 알아서 전형에 맞춰서 합격자를 내고요. 본인이 만약에 일반 전형까지 우선 선발이 안 된다면 나중에 정시 수능 전형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에는 재외국민 전형이 따로 있으니까요. 해당자는 이 부분을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군사관학교도 지원 자격 확인하시고요. 공군사관학교를 보시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전형은요, 모집 인원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요강을 참고하시고요. 우선 1차 시험을 보고 나면 이 1차 시험 점수 자체가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점수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30%, 30점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요. 2차 시험에 있어서 신체검사, 면접 80, 체력검정, 그리고 여기에는 역사 안보관에 대한 논술 시험이 10% 추가로 반영이 된다. 그리고 학생부 100, 그리고 한국사 검정시험에 대한 가산점 10%가 반영이 되는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260점 만점이고요. 그 외 특별 전형으로는 어학우수자, 재외국민 자녀, 그리고 국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들을 뽑는 특별 전형도 있으니까요. 전형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이과 비율을 보시면요. 남학생은 문과 45, 이과 55%를 뽑고요. 여학생은 문과 50에 이과 50을 봅니다. 자, 아까 가산점 말씀드렸는데요. 1차 시험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을 봅니다. 1차 시험을 보고 나면 계열별로 상위 2등급, 즉 상위 성적 11%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에게는 30점 만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비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위 2%, 2등급 안에 드는 11% 안에 든다면 1단계 시험에 30점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반영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중급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곱하기 0.1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특기자 전형 중에서 어학우수자 전형, 그리고 재외국민 자녀 전형 같은 경우는 외국어 공인시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이런 외국어 능력시험에 성적이 있다면 이 전형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해군사관학교입니다. 지원 자격 확인하시고요. 자,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눕니다. 해군사관학교의 특별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자 추천 전형은 1차 시험 성적 200점이고요. 2차에서는 신체검사는 합불, 그리고 면접 110, 체력검정 80, 그리고 잠재역량이라는 서류평가를 하게 됩니다. 서류평가 점수가 410점으로 굉장히 높게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200이 반영되고요. 한국사 검정 가산점 4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형 총점이
1000점인데 모집 정원의 30% 정도를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의 특별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전형인데요. 일반 전형에 수시와 정시로 나눠집니다. 수시 인원은 40% 정도, 정시는 30% 정도입니다. 자, 수시에서는 1단계 시험 성적 100, 그리고 면접과 체력 검정, 학생부를 반영합니다. 즉 서류 평가인 잠재 역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정시에서는 1단계 시험 성적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가산점에 의해서 10점이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 750점으로 반영 비율이 가장 높게 반영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외국민 자녀 같은 경우는 2% 이내에 선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1단계 1차 시험 600점, 그리고 면접 110, 체력장 40점 성적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대 입학자라는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우대 입학자 같은 경우는요. 국립유공자 손자녀라든가 국가유공자 또 어학 우수자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모집 인원의 5% 내외로 선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발 인원은요. 총 170명인데 남학생이 90%, 여학생이 10%입니다. 좀 남자는 문과 45%, 이과 55%, 여학생은 문과 60%, 이과 4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의 성적을 이제 10% 단위로 상위 10%, 상위 20%, 30% 이렇게 10% 단위로 10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각 등급별로 10% 안에 들면 만점, 상위 10에서 20% 이내면 9점 이렇게 차등 점수를 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중급 이상 60점 이상의 취득 점수에 0.04를 곱해서 최대 4점까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대 입학자 중에 어학우수자로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의 외국어 공인시험 기준입니다. 확인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간호사관학교입니다. 지원 자격 확인하시고요. 자, 간호사관학교는 수시와 정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시는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자에 의해서 25명을 선발하는데요. 자, 1단계 시험 50점, 그리고 2차에 면접 200, 체력 50, 그리고 학생부 200, 그리고 가산점 5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1단계 시험 성적은 합불에 의하면 합불 결과만 볼 거고요. 2차 면접 150, 체력 50, 그리고 학생부 100, 수능 700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자, 선발 인원은 전체 85명이고요. 남자 8명, 여자 77명입니다. 여자가 훨씬 많죠? 자, 남학생 8명은 문과 3명, 이과 5명입니다. 여자는 문과 31명, 이과 46명이고요. 가산점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 4급 이상인 경우 5점을 가산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에서 수능 한국사를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인문계열은요, 3등급까지가 만점이고 나머지는 차등적으로 0.2점씩 감점이 되고요. 자연계열은 4등급까지가 만점이고 5, 6, 7, 8등급은 0.2점씩 감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찰대학입니다. 경찰대학 지원 자격 확인하시고요. 전형 방법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전형은 정원에 90명을 선발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전형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그래서 1차 시험 200점. 그리고 2차에서 면접 100, 체력 50, 그리고 인적성 검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면접 자료로 활용이 되고 점수화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150, 수능 500 이렇게 해서 경찰대학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선발 인원을 보시면 총 100명 중에 남자 88명, 여자 12명이고요. 모집하는 학과는 법학하고 행정학인데요. 각각 정원은 50명씩입니다. 이것은 2학년에 진급할 때 본인이 법을 할 건지 행정을 할 건지 그때 가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사를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인문계열은 3등급까지는 0점이에요. 즉 감점이 없다는 얘기죠.
4등급부터 0.4점씩 감점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2개 영역 이상 2등급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마음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최저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합격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수대학 2017학년도 전형 방법 및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